수업 듣기 전 방금 보여드린 실제 필기법 예시를 다시 보고 들어가신다면 해당 과목의 최상위권 점수는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올해 성적 덕상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필기의 정석을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필기법은 공부법의 카테고리 중 큰 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잘 활용하면 공부의 효율을 급상승시켜주는 날개가 되어줄 수도 있는 반면 공부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필기의 본질부터 구체적인 방법론, 실제 예시까지 완벽하게 정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일단 많은 학생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잘못된 필기법 3가지를 알아봐요. 첫째, 필기를 위한 필기를 하는 것. 필기를 위한 필기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필기 그 자체, 기록을 하는 데만 신경 써 노트 정리만 잔뜩 해놓고 다시 들춰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노트 필기의 목적은 다시 보기 위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항상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컨셉을 갖고 나머지 내용들에 접근하셔야 보다 완벽한 필기법 숙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노트 필기를 예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노트 필기가 다시 보기 위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여기에 너무 꽂혀서 예쁘게 꾸미는 데만 신경 쓰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 집중력이 분산되어 정작 필기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게 됩니다. 예쁜 건 너네 얼굴만으로도 좋게. 셋째, 모든 것을 집어넣는 필기하기. 간혹 선생님의 모든 말씀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필기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타이핑을 하든 손으로 쓰든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말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설사 거의 다 받아 적었다고 해도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한 게 아닌 말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죠. 이는 이해도를 높이는 제1의 목적인 수업의 본질을 간과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념 이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수업을 듣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것 적기에 더 큰 문제는 수업 내용을 전부 받아 적으면 따로 시간을 들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복습해야 된다는 건데요. 중요 개념 위주로 빠르게 복습해야 할 시간이 두세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필기법을 알아봤으니 필기의 본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필기의 본질은 공부의 본질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입시를 위한 공부의 본질은 결국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고 이를 시험에서 마음껏 쏟아내는 과정인 건데요. 여기서 교과서의 내용은 너무 방대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업이나 요약본, 필기 등의 보조 수단을 한번 거쳐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수업 내용을 필기하는 건 이러한 과정, 책의 내용을 따로 필기하는 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주는 것은 방대한 개념을 쉽고 빠르게 머릿속에 넣기 위함인데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양을 줄이는 과정과 도식화 또는 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한 필기, 가령 방금 말씀드렸던 그대로 옮겨 적는 필기같이 양을 늘리는 필기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 될 뿐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머릿속에 개념을 넣는 걸 항상 염두에 둔 상태로 과학적 필기법 4단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과학적으로 필기하는 법은 총 4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필기하기. 필기하기는 수업 내용을 받아 적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기를 위한 필기만을 하는 것이죠. 필기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2단계, 정리하기. 필기한 내용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간략하게 기록해둔 내용이나 빠뜨린 내용, 혹은 갑작스럽게 떠오른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편집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종이 위에 있던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3단계, 분석하기. 필기한 내용 중 지식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지식점이란 쉽게 말해 한 과목에서 차지하는 부분적인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의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원리를 따르는지, 다른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필기 내용 속의 지식점들이 기존 머릿속의 지식들과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융합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4단계, 복습하기. 필기한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과정인데요. 잊을만 하면 필기한 내용을 들춰보면서 머릿속에 자리 잡은 네트워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코넬식 노트 필기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코넬식 노트 필기법은 코넬대 교육학과 교수 월터 포크가 개발한 필기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과학적 필기법 4단계를 따를 뿐만 아니라 뇌과학, 교육학, 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많은 연구에서 그 학습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기본 컨셉은 간단한데요. 노트 한 페이지에 줄을 2개 긋고요. 오른쪽 영역은 우리가 흔히 하는 수업 및 교재 내용을 필기하는 공간입니다. 왼쪽 영역은 단서 영역으로 필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공하여 특정 키워드나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적어 놓는 곳입니다. 아래쪽은 요약 영역으로 해당 페이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 지식을 어디에 활용할지, 다른 지식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신의 생각까지도 종합해서 요약하는 곳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위에 제목도 적어줄 수 있는 거고요. 공간적으로 노트를 나눠봤으니 이제 시간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고 노트를 활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시간적 순서는 5알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레코드,
기록하기입니다. 기록할 때는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기보다는 수업의 핵심 위주로, 그리고 궁금한 점 위주로 적어주는 건데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중복해서 기록해줄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예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빠른 예습법에 대해서는 수업 듣기 정석편에서 설명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빠른 필기를 위해서는 본인만의 기호를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리듀스, 축약하기인데요. 수업이 끝난 뒤 필기 영역의 내용을 간추리고 다듬는 작업입니다. 이때 축약하기의 타이밍은 수업 시간이 끝난 직후가 가장 좋고 피치 못하게 불가능하다면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축약하는 방법은 필기 영역의 내용을 보고 본인이 직접 소제목이나 키워드를 뽑아서 왼쪽 단서 영역에 적어주고요. 그 기준은 이 키워드를 나중에 보고 필기 영역의 내용이 빠르게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택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필기 영역의 내용이 답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옆에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셋째는 리사이트, 암송하기입니다. 코넬 공부법의 장점 중 하나가 발휘되는 순간인데요. 필기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리고 단서 영역만을 보고 그 내용을 직접 꺼내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암송하기라는 말이 의미하듯 직접 소리 내어 말해보는 것, 아예 종이에 적어보는 것, 타이핑해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게 됩니다. 넷째는 리플렉트, 숙고하기입니다. 해당 페이지의 필기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는 과정으로 이 개념이 드러내는 현상은 무엇일지, 관련된 이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런 생각들을 노트 하단의 요약 영역에 적어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학습을 벗어나 능동적인 학습을 하는 과정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리뷰, 복습하기입니다. 여기서 복습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습을 뜻하며 이때도 반드시 필기 영역을 가리고 단서 영역만을 보고 진행해 아웃풋 공부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는 겁니다. 이때 역시 새롭게 든 생각이 있거나 페이지의 최종 핵심이라고 드는 부분이 바뀌었다면 요약 부분을 추가해주거나 기존 것을 수정해줘도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요약 부분 쓰기가 본인의 스타일과 너무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단서와 필기 영역만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훌륭한 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법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줄 2개는 미리 그어 놓았고 제 전공 세부 분야 중 하나인 통증학 내용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가정하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소통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셔서 적어보았습니다. 일단 필기 영역이 완성이 되었고요. 수업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복습에서 리듀스, 즉 핵심 키워드를 왼쪽에 적어주고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질문도 적어줍니다. 여기서 만약 기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추가로 표시해 줄 수도 있고요.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했었던 부분이 떠오른다면 다른 색펜으로 밑줄이나 별표를 쳐줘도 좋습니다. 암송하기 단계에서 손으로 필기 부분을 가리고 어떤 내용인지 스스로 꺼내보는 과정도 거쳐보고요. 전체 내용을 보면서 숙고하기 단계를 거쳐 요약 부분을 채워줍시다. 그리고 잊을 때쯤 복습하기로 돌아와 주고요. 다시 손으로 가리고 단서 부분만 보고 내용을 떠올려주는 겁니다. 요약 부분에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추가해줍시다. 오늘 알려드린 필기 공부법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더 다양한 공부법과 기존 공부법 심화 영상을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수업 듣기 전 방금 보여드린 실제 필기법 예시를 다시 보고 들어가신다면 해당 과목의 최상위권 점수는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아웃풋 공부법을 이렇게나 활용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영상은 하버드대생 공부법은 당신과 다르다 책을 참고하고 제 경험과 노하우를 첨가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기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줄 암기법 무기창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